10대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 등으로 교직원을 수사해온 검찰이 혐의 4가지 중 2가지만 인정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감사에 나선 전북교육청은 징계 수위를 놓고 아직까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개통한 지 3년째를 맞는 도로가 있지만 가로등 하나 없어 밤에 주민들이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AI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3일에 닭과 오리 등의 가금류와 농장 종사자 등의 이동을 일시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국민연금공단이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국제금융도시 조성과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10대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 교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과 달리 검찰이 2가지 혐의만 인정하자 자원봉사단체가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나선 전북교육청은 아직까지 징계 수위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교육청 소속 봉사활동 동호회장이던 교직원 49살 김모 씨는 2년 동안 한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하거나 휴대전화로 수십 차례 욕설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아동복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가지 혐의만 인정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 학생들을 돕던 자원봉사단체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진 게 저희가 이해할 수 없어서 일단은 탄원서를 같이 해서 저희 입장을 밝혀야지 될 것 같아요. 전북교육청은 아직까지 징계 수위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이미 김 씨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라며 징계를 보류했습니다. 그거를 반영을 해서 징계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징계 보류됐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교직원에 대한 법적 처벌과 징계 수위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개통한 지 3년째지만 가로등 하나 없어서 밤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도로가 있습니다. 전주시가 가로등 설치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마을 주민들은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빛이 환한 사거리를 지나자 갑자기 어둠이 시작됩니다. 도로 1.4km 전체 구간을 달려봐도 가로등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 사는 40여 가구의 주민들은 집에 가거나 근처 목욕탕을 이용하려면 이 도로를 지나야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버스를 놓쳐서 걸어올 때 너무너무 어두워서 정말 위험한 경우가 한두 번도 아니고 저녁에 일 끝나고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차들이 너무 쌩쌩 다니니까 함부로 건너 다니지도 못하고 그렇게. 도로엔 소각장과 영화 촬영소를 오가는 대형 차량들의 진출입이 잦습니다. 더구나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을과 한참 떨어진 곳에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알리는 신호등이나 표지판은 전혀 없어 밤중에 이곳을 건너는 사람들을 차량들이 알아보기는 매우 힘듭니다. 이 도로가 개통된 것은 2015년. 전주시는 인도만 만들어 놓았을 뿐 보행자가 적다며 가로등 설치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도로라는 것이 막 가로등까지 넣어서 시설을 하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인도를 만들어 놨지만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가로등을 미리 설치해 놓고 그 전기료까지 계속 내고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은 계속해서 가로등 설치를 전주시에 요구해 왔지만 지난해와 올해 가로등 설치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정읍 고부천에서 채취한 철새 분변에서 또다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다행히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지만 잇따른 검출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자체적으로 가금류의 이동을 잠시 막기로 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 고부천입니다. 새 발자국과 함께 분변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지난 23일에 이어 24일에 채취한 철새 분변에서도 H5N2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고병원성 여부에 관심이 모였는데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병원성으로 확인되면서 현재는 이동 제한이 풀렸습니다. 지난날부터 전북에서만 16차례 철새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고병원성으로 확진 판정이 난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전라북도는 3일 자정부터 정오까지 가금류의 이동을 막기로 했습니다. 농가와 도계장 등 3,400여 곳의 축산 종사자 그리고 가금류와 물품 등이 대상인데 특히 사료차 등 축산 관련 차량 통행의 예외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일시 중지와 달리 1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동 승인 차량 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서 이동 중지를 실시하고 이동 중지 기간은 점검반을 꾸려 모든 시설과 차량을 강도 높게 소독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조치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축산 농가와 사업자 등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난 10년간 AI는 철새 이동 경로인 서해안 지역에서 90%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철새 이동 경로에서 먼 곳으로 가금류 농장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건 지난 2006년. 지금껏 발생한 162건 가운데 91%인 148건이 고창과 부안, 정읍과 김제 등 철새 이동 경로인 서해안 6개 시군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고창의 오리농장 역시 철새 서식지인 독림저수지와 250m 거리에 있습니다. 보름 넘게 가금류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지만 철새 서식지에서 수거한 조류 분변에서는 연이어 AI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라북도는 철새 서식지 주변 오리농장 44곳의 사육을 일시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철새 서식지 주변 가금류 농장을 옮기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남원과 무주, 장수 같은 내륙에서는 AI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게 급선무지만 장기적으로는 철새가 오지 않는 동쪽 지역으로 우리 사육 지역을 옮기는 걸 계열화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중앙정부가 대책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금류 농장 이전이 주민 민원 등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당장 정부가 시범적으로 김제 용지에 몰려있는 양계 농가를 분산시키려는 사업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부지가 섭외가 힘들어요. 찾기가. 이제 지역 주민들 또 설득을 시켜야 되고. 한편 정부는 철새 도래지 3km 안에는 가금류 농장의 신규 허가를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국회의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전라북도 관련 증액 요구안에 대한 전망이 사업별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과 전주 역사 전면 개선, 동학 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 등은 최종 반영 또는 증액 전망이 밝아졌지만 법안 개정이 미뤄진 연기금 전문 대학원과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 사업 등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내일까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지만 최저임금과 아동수당, 공무원 증원 문제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 일주일가량 절차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2년 전 전주에 둥지를 튼 국민연금공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공단은 연금을 더욱 건실하게 운영하고 전주의 국제금융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 30살의 믿음직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1987년에 설립된 연금공단은 5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가입을 시작으로 1995년 농어촌 주민 확대,
1999년엔 전국민 연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30년 전 443만 명이던 가입자 수는 올해 2,184만 명으로 5배가량 급증했고 연금 수급자 수도 437만 명을 넘었습니다. 1999년에 설치된 기금운용본부는 이제 612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우뚝 섰습니다. 외형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일궈낸 겁니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적립금 고갈의 불신을 없애고 국민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한편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역과 상생을 위해 국제금융도시 조성과 연기금 전문 대학원 설립이 시급합니다. 국제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과의 상생 방안으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지역 인재 채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투자유치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사정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서 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평생 파트너인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혁신도시에서 지역과 상생을 통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간부급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면서 규정보다 많은 인원의 우수 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5년과 지난해 고위 공무원 성과 평가를 하면서 규정상 1명에게만 매우 우수 등급을 부여해야 하지만 모두 3명에게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인사혁신처에 새만금개발청의 주의를 촉구하고 고위 공무원 성과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북교육청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101억 3천만 원을 삭감한 3조 3천억 원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감액 사항을 보면 해마다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은 정규직 인건비 가운데 55억 원이 삭감됐고 수요조사와 사전 계획이 부실한 토론학습실 사업비 10억 원과 교육장의 해외 연수 비용 8천만 원 등입니다. 전북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은 예결위를 거쳐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전주시 혁신동의 관할구역이 덕진구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오늘 표결 끝에 혁신동의 행정구를 덕진구로 하는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동 행정구에 대한 주민 의견은 지난 8월 설문조사에서는 완산구, 지난달 주민투표에서는 덕진구로 모아지는 등 관할구역 결정에서 큰 혼선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다문화 사회 의사소통 장애에 관한 국제학술 대회가 오늘 전북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 열렸습니다. 베트남 후에의약학대학과 전북대 음성과학연구소가 주최한 오늘 학술대회에서는 미국, 러시아, 베트남, 일본 등 국내외 50여 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해 언어 청각장애 원인과 치료법에 대한 기초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펜션을 빌려 불법 도박을 벌인 주부들이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부안경찰서는 도박장을 개장하고 도박에 참여한 혐의로 가정주부 54살 성모 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성 씨 등은 어젯밤 부안 격포의 한 펜션에 도박장을 연 뒤 판돈 1,100여만 원을 걸고 소칭 아도사키라는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